조금 더 내로우 다운해서요. 그래서 그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 딱 세 가지예요. 한 가지 뭐 컨클루전에 조금 추가되는 거 있는데 그것들은 그냥 뭐 암기하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슈 스파링. 이 사실관계 안에서 주요 법적 쟁점이 뭘까? 제대로 된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문제 제기 요 부분에는 힌트가 있어요. 이슈, 출제자가 어떤 이슈를 쟁점을 가지고 갔는가, 이 사실관계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슈들을 잡아낼 수 있는가. 정확한 법적 이슈가 뭔가, 쟁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에세이 쓸 때 룰을 암기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그냥 기본인 거고요. 룰 사실은 뭐 한국의 사법시험처럼 이렇게 변호사 시험처럼 폭발적으로 많이 외워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인간이면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꺼내어 쓸 수 있는 게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책장에 이제 꺼내 쓰기 좋게 이렇게 색인하듯이 이렇게 그 룰을 정리해야지 빠른 시간 내에 꺼내 쓸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슈 스파링인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한 쟁점이 뭔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쓸 수 있는 거. 이게 첫 단추인 것 같아요. 이거 참 힘들어 보이죠? 근데 제가 오늘 공식을 드릴 거예요. 요 공식대로 연습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면은 좋은 이슈 스파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knowledge of law, 정확한 룰을 암기하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많거든요. 룰에 암기라고 썼는데 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룰을 이해하는 것과 룰을 암기하는 것. 우리 주변에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으실 텐데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사법 시험을 이제 도전하셨다가 좀 실패를 하신 분들 제 주변에는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첫 번째, 학창 시절에 시험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그 사법 시험을 아주 일찍 시작했다. 요게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시험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법 시험을 일찍 도전하신 거예요. 빨리 해결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학교 가시고 이러니까 막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도 넘치고. 그런데요, 이게 그 룰에 대한 그 밥 프랩은요, 그 시험을 준비하는 거는 룰을 암기하는 거거든요. 암기는요, 힘들어요. 그리고 힘든데 휘발성도 강해요. 마치 내가 알고 있는데 쓰려면 안 써지는 거예요. 예,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네.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저도 시험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아니,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어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오전에 공부한 건데 안 써지는 거.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눈물이 진짜, 너무 제 머리가 멍청하고 이 피눈물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안에서부터 이게 진짜 내 자신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북받쳐갖고 그 깊숙한 곳에서 진짜 눈물이 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암기된 룰은 그럴 수 있거든요. 너무 일찍 도전을 하는 바람에 법에 대한 이해라든가 우리가 리갈 마인드라 그러죠. 그 미국 로스쿨에 들어가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로스쿨은 법을 배우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그냥 기도 한데 유태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발생한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법전들을, 도서관을 가득 메운 그 법전들을 다 인간의 머릿속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 가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발생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발생한 문제들을 이 법을 적용시켜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것들을 배우는 게 로스쿨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룰을 암기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negligence, duty, breach, causation, 가로 열고, before and proximate, 가로 닫고, damages. 이거 외워야지, 써야지. 이거보다는요, 그 과실에 의한 그 책임 소재는 그 과실에 일으킨 장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는가? 내가 비즈니스 오너인데 손님이 내 비즈니스 공간에서 다치셨어요. 그럼 내가 이 비즈니스 공간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가? 듀리가 있는가? 그리고 그 주어진 의무를 내가 브리치 했는가? 위반을 했는가? 그리고 그 브리치가 데미지, 그 손님이 입은 피해, 뭐 다쳤다던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던가 그런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이 암기가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또 꺼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지금 시작하시는 단계다. 그러면은 제가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룰을 이해하시려는 노력. 그게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룰에 대한 거는 저는 정확한 룰의 암기라고 썼지만 요건 좀 더 테크닉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룰의 이해가 먼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 이그잼을 보고 실패를 했는데 그 점수가 만약 그 좀 차이가, 합격권과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둘 다든가 좋은 선로가 없던지 그 선로를 열심히 안 달렸던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둘 다든지. 그런데 그 선로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암기에 치중하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러려면은 조금 둘러가더라도 다음번 시험을 좀 넘기더라도 완벽하다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부끄럽지만 뭐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우물안 개구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를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뭐 몇십 년간 이 과목을 가르쳤는데 그 수업을 위해서 책을 보다가 다른 깨달음이 온다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한 이해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완벽한 이해에 다가가려는 노력, 그 이해, 그것들이 기반이 되어야지 그게 단단하게 다져지고 그 위에 암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암기는 뭘로 해야 되냐면요. 정확한 용어. 그 룰이 주는 그 용어가 있거든요. 계약의 성립 요건에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 요 세 개거든요. 그런 용어들을 그 안에 세부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로 이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 용어들이 들어와 있어야지 띵 하고 점수가 올라갑니다. 룰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죠. 그리고 룰이 이만큼 됐다면 그 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게 어플리케이션이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리고 어떤 룰을 꺼내서 써야 될지를 찾아냈으면 이제 이것들을 믹스해야 되잖아요.
그 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는 룰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죠? A equal B, B equal C, therefore A equal C잖아요. 그렇게 그 논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케이스를 쓸 때 그런 건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좀 살펴보실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하시면은 이런 것들도 좀 공식이 있어요. 룰도 공식이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공식으로 공부해갖고 자기 걸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것만 써도 아주 훌륭할 수 있습니다.